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글 읽는 소리만 낭낭하게 울려 퍼지던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허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죠. 허생은 머리가 영민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한 번 읽은 책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고 세상 이치를 논할 때는 마을의 노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비상한 머리는 주셨으되 쌀독을 채울 재물은 깜빡 잊으신 모양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돌을 걱정하지 밥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허생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항의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가냘픈 기침, 소리와 빈 가마솥을 닦는 아내의 한숨 소리는 허생의 가슴을 굽여 팠습니다. 글 공부가 밥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허생은 결심합니다. 내 이 머리를 써서 정직하게 가난하기보다는 영리하게 살아남아 보리라. 그가 눈독을 들인 곳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망량고개였습니다. 망량고개.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이곳엔 사람을 홀려 재물을 뺏는다는 도깨비가 산다는 전설이 있었죠. 허생은 보름달이 뜨는 밤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고갯길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가는 새님. 나랑 씨름 한 판 어때? 굵직하지만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나타난 것은 도깨비 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소문과는 좀 달랐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기엔 눈망울이 너무 순진무구했고 입가에는 엿가락 묻은 자국이 선명했죠. 허생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놈이다. 머리 쓰는 놈은 아니고 가슴으로 사는 놈이구나. 허생은 겁을 먹은 척하면서도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씨름이라니 그건 힘만 쓰는 무식한 짓 아니냐? 나처럼 배운 사람은 지혜로 승부하는 법이지. 도깨비 깨비는 지혜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혜, 그게 돈보다 좋은 거야? 허생의 사기극. 아니, 지혜로운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깨비야, 넌 도깨비라 그림자가 없거나 아주 희미하지. 그건 내 영혼이 비어 있다는 뜻이야. 사람이 되면 그림자가 짙어지는데, 그러면 넌 진정한 대장 도깨비가 될 수 있어. 깨비는 자기 발밑을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내가 맨날 씨름해서 지는구나. 허생은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자는 내가 평생 쌓은 문장과 덕이 담긴 영혼의 조각이야. 이걸 내게 팔 테니 대신 그 대가로 금괴 3개만 내놓거라. 이 그림자만 있으면 넌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천하무적이 될 게다. 깨비는 앞뒤 잴 것도 없이 허생의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습니다. 금괴 3개를 바닥에 쏟아부은 깨비는 허생의 그림자 뒤에 서서 조아라 춤을 췄죠. 우와, 이제 나도 그림자 있다. 나도 이제 영혼 있는 도깨비다. 허생은 금괴를 챙기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림자가 옮겨질 리가 있나, 바보 같은 녀석. 금괴 덕분에 허생의 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쌀독엔 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욕심의 두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도깨비 놈은 속이기가 너무 쉽군. 한 번만 더 하면 평생 자손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텐데. 허생은 다시 망냥 고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치밀한 연극을 준비했죠. 아이고 깨비야, 나 이제 죽게 생겼다. 허생의 통곡에 깨비가 달려왔습니다. 그림자 선비, 왜 그래? 그림자 판 게 아파서 그래?
허생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젯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집 마당에 가득 쌓이면 우리 가문이 멸망한다고 하셨거든. 깨비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선비를 골려줄 기회인가. 허생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비릿한 말에 피고 다른 하나는 번쩍거리는 은전이라네. 특히 은전은 너무 차갑고 무거워서 우리 집 마당에 쌓이면 그 기운에 눌려 내가 죽고 말 거야. 깨비야, 넌 내 친구니까 절대로 우리 집 마당에 은전을 뿌리면 안 된다. 알겠지? 허생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하늘에서 은전 소나기가 내리겠지. 깨비는 허생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림자 선비, 나를 바보로 알았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깨비는 동료? 도깨비들을 불러 모아 세상의 은전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챙그랑, 쨍그랑,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은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허생은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으며 춤을 췄습니다. 왔구나 왔어. 은전 소나기다. 그는 일부러 밖으로 들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누가 은전을 이렇게 뿌리는 거야. 나 죽네. 나 죽어. 그런데 갑자기 은전 떨어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깨비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허생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아내와 나누는 대화의 톤을 조절하지 못했죠. 부인, 이것 보시오. 도깨비 그 바보. 녀석이 정말로 은전을 다 가져왔소. 하하하. 깨비는 지붕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깨비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한 귀가 있다는 사실을 허생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방 안의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은전을 뿌리던 깨비였습니다. 허생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들켰구나. 이제 도깨비 방망이에 맞아 죽겠구나. 허생은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깨비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속였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하지만 깨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비, 너 참 똑똑하다. 그림자 팔 때부터 내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은전 얘기할 때 확신했지. 넌 내가 바보인 걸 이용해 내 배를 채우려 했어. 그런데 말이야. 깨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무서워하는 걸 없애주려고 동료들한테 머리 숙여가며 은전을 구해왔던 거야. 넌 내게 거짓을 줬는데 난 내게 진심을 줬네. 사람이 영리한 건 죄가 아니다. 깨비가 허생의 손을 잡는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감싼다. 내레이션 허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비천한 도깨비라고 무시했던 존재가 자신보다 훨씬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깨비가 말했습니다. 선비, 너무 괴로워하지 마. 사람이 영리한 건 죄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을 이기려고 꾀를 내는 건 당연한 거지. 다만 그 좋은 머리를 왜 나? 같은 도깨비 속이는 데만 써.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은전들 돌려받지 않을게. 이건 내가 나를 속인 대가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기회야. 대신 약속해.
이제 남을 속이는 꾀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꾀지를 쓰겠다고. 너처럼 머리 좋은 인간이 제대로 살아야 우리 같은 도깨비들도 심심하지 않거든. 깨비는 허허 웃으며 허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은 공포가 아닌 오랜 친구의 격려처럼 따뜻했습니다. 깨비가 떠난 뒤 허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깨비가 준 은전을 미천 삼아 장사를 하거나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전국을 돌며 백성들이 왜 가난한지,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될지를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그는 임금님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백성의 배를 채우는 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의 선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는 사실 어느 달밤 멍청하리만큼 착했던 도깨비에게 배운 진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는 매년 보름달이 뜨면 망냥 고개에 커다란 시루떡과 과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선비, 농사법도 개량했다며? 나도 좀 알려줘 하는 익살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깨비를 속여 재물을 취하려 했던 영리한 선비는 결국 도깨비의 순수한 진심에 속아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인과응보라 하면 악인이 벌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악한 의도가 선한 인연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자신의 영리함을 뽐내느라 주변의 진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의 영리함을 꾸짖기보다 그 능력을 제대로 쓰길 기다려주는 깨비 같은 인연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보름달을 보며 그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